314페이지에 304조를 읽어보죠. 304조. 한번 읽어본다. 304조 제목 봤더니 다 같이 건물의 전세권. 지금 건물에 전세권이 있어요. 지금 이거. 건물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의 효력은 땅에도 미친다고 안 미친다고. 지금 그거 공부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 이 말 봐라. 이거 봐라. 을이 타인의 토지 소유자는 시방 갑이요. 그리고 을은 지상권자이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이라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가 다르지 지금. 그러니까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이걸 머릿속에 기억해줘야 돼.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봐라. 타인이 토지는 갑의 토지인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을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이라고 만약에 저당권이 있다면 여기에 유치권이 있다면 다 똑같아. 건물 유치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주택 임차권의 효력은 미친다. 다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시작.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건물에 전세권이 있을 때 전세권 효력을 여기도 미치니까 이 지상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는 언제든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거든요. 이거. 다 같이 상처 대포. 권리자는 권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는 이 건물 소유자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어. 그런데 포기하려고 봤더니 전세권이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의 동의 없이는 포기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자, 2항 읽어본다. 전항의 경우에 시작.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소멸케 하는 행위를 해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전세권 설정자는 지상권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도 있어. 근데 포기하려고 봤더니 전세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포기하려고도 전세권자의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이도 돼. 동의 얻어야 된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게. 이해하셨어? 그러면 자, 여기 봐. 여기에서 지금 건물만 놓고 본다면 건물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는 원래 건물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었는데 이 사용수익을 수 있는 가치만 넘겼으니까 유지수선을 전세권자가 해야 돼. 설정자가 해야 돼. 그리고 유지수선을 이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거기에 이 309조를 읽어봐. 전세권자는 시작.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그러니까 유지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쓰지 말어. 이런 것들은. 자, 건물을 빌렸다. 건물이 수도가 파손되었다. 집 주인이 수선해야 된다고. 전세권자가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임차권 배우는 게 아니야. 지난주에 임대차라는 것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약속 지키시오 하는 것이고, 지금은 배타적 지배권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배권이야, 이게. 누구고 나눠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하기 때문에 유지수선도, 즉 보존 행위도 보존 지키는 것도 이 사람이 한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한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 316페이지에 맨 위에 봤더니 물청 나오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전세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자는 점유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3개 다 있어. 반환 청구는 없애야 돼. 다 있어야지 침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건물 옆에, 여기 건물 옆에 또 여기 있어, 이렇게. 또 지하에도 이렇게 있고, 1층, 이 아파트 3층에 또는 이렇게 있다고. 그럼 여기에 건물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건물 상호간에 붙어 있으니까 상인권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4번에 그냥 제목만 봐.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상린관계.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상린권이 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소유권자에게 인정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다가 전세권의 처분 별표를 해. 별표. 전세권도 처분 넣을 수 있음, 없음? 그래, 처분 넣을 수 있어, 전세권도. 자, 보자. 전세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전세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할 때 분리하여 그러면 뒤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분리하여 뒤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분리하여 있는 제한물권이 지상권은 따로 국밥이 가능하다 들어봤나? 한번 여기다. 지상권은 지상물 소유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 지상권만. 자, 한번 외워보자. 지상권만 따로따로 팔 수 있다. 그래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건 지상권뿐이야. 지상권. 이해 가셨나? 나머지는 절대. 자, 오른쪽에 그 3번 전세권의 처분 나오죠? 메모에 전세권의 처분 오른쪽에. 제한물권은 무슨 권과 분리하여 제한물권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제한물권은 분리하여 절대 양도할 수 없어. 제한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근데 제한물권 중에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었어? 지상권만 있다고 아셔야 돼. 그러므로 제한물권 요거 배우고 있잖아. 어디 이제 저당권은 무슨 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여기 지역권은 의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렇게 외우면 다 분리 처분 못해. 근데 분리 처분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이 뭐였어? 지상권만 따로따로 팔 수 있구나.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양도 금지 특약을 물어보는데, 지상권은 우리 지난주에 지상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돼. 근데 전세권은 1984년에 여러분들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제도야. 이게 전세권이라는 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지. 그래서 전세권은 채권의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지상권에 비교했을 때, 자, 이거보다 전세권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전세권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외워야 돼. 그러므로 특약은 전부 유효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럼 특약 나오면 무효, 유효? 유효.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다시 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 무효? 지상권은 대부분 무슨 규정? 316페이지에 3번에 1번에 그 306조 바로 밑에 설정행위 나오잖아. 설정행위.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설정행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설정행위에서 여기서 특약의 효력을 묻는 거예요. 특약의 효력.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다 특약을 달아. 특약을. 그러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달았을 때 특약은 유효요, 무효요? 전세권에서는 유효. 지상권에서는 무효라니까 특약의 효력이.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고, 이거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등기하면. 자, 이제 우리는 분리처분 가능 여부야. 분리처분. 전세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 근데 전세금 채권이 문제가 돼. 전세금 채권이. 그래서 여기서 봐. 지금 갑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 을이 전세권, 지금 을 소유의 건물에 병이 전세권 갖고 있을 때 이게 존속기간 중에, 그러면 이 전세권은
전세금 채권이 없다면,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병이 전세금 2억을 교부하고 요 존속기간 동안 살고 있다가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채권만 요때 정아 네가 전세금을 지금 받아가거라 할 수는 요 기간 동안에 존속기간이 남아있는데 전세권은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 따로따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세권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 전세금은 네가 지금 당장 받아가거라 그럴 수는 없어. 이해하셨나? 그래서 존속 중에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이 말이 꼭 밑줄 그셔야 돼. 자, 밑줄 그셔봐. 확정적으로 이렇게 밑줄. 밑에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존속하는 동안 밑줄 그셔봐. 오른쪽 끝에. 존속하는 동안 이렇게 오른쪽 끝에 밑줄 그었나? 맨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 전세금은 전세권과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므로 그거 보지 말고 존속기간 동안에 밑줄 그었어? 자, 봐. 거기에 전세금 채권만을 동그라미 쳐. 전세금 채권만을 자,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양도 이렇게 밑줄을 확정적으로. 즉, 뭔 얘기냐면 존속기간 중에 병이 정에게 지금 당장 전세금 받아가거라 그럴 수는 없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을 쓴다고. 자, 존속 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 채권만을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는 눈여겨서 보라고 이런 말이 뭔 얘기인지. 다만 존속 중에 병이 정에게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돈만 받아가거라 할 수는 있지? 정신 차려봐. 사슴눈 뜨지 마시고. 존속기간 동안에 병이 정에게 정아 2달 후에 기간이 만료될 텐데 그때 돈만 받아가거라 할 수는 있다. 그 말을 밑줄 그셔. 맨 밑에다 밑줄 그셔.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밑줄 그시라고. 즉 뭔 얘기냐면 존속기간 동안에 지금 여기서 시방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뭐라고 계약을 하냐면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 내가 을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그때 받아가거라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의 전세금 채권만을 양도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게 제일 틀리니까 주의하셔. 그 다음에 종료 후에는 전세금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전세금 채권은 제한 물권이요? 아니요. 전세금 채권과 전세권이 제한 물권이고 전세금 채권은 그냥 채권 아니야. 그러니까 채권이 주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여기서 만료하면 병이 정에게 야 전세권은 없어지는 거고 돈만 받아가라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여기서 돈을 받아가라 그러면 전세권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전세권도. 이게 전세권의 양도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자 여기 봐. 지금 X토지의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축조해서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어. 그 다음에 그 건물에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양가로 3번에 전세권의 무슨 제공?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전세권의 담보 제공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이다.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밑줄 그리죠. 저당권. 이것을 원래 저당권은 토지에 존재하는데 권리에 존재하는 경우를 다 같이 권리저당. 그러니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에 설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전세권을
이 건물 을구에 1번 저당권자, 을구에 보자. 이 건물 을구에 전세권자가 병이 있어. 그럼 이 병이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 돈을 빌려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은 부기등기 한다. 그래서 1-1번지 저당권자 정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당권자 정. 아셨어? 다시. 전세권자는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어. 전세권 잡히고. 근데 전세권이 아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계약서를 담보로 잡히고 3자 계약에서 집주인과 임차인과 은행이 3자 계약에서 나중에 계약서를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세권과 유사한 제도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지금 이 X 건물 을구의 전세권자가 병이야. 설정자는 을이고. 그러면 전세권자 병 이걸 담보로 정에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니까. 이해하셨어? 그러면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이 저당권자는 채무자 병이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자는 채무자 정이 돈을 안 갚으면 전세권 자체를 정리할 수 있어.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할 수가 없으면 우리 저당권자가 경매를 못하면 이제는 그 목적물이 다른 가치로 변경되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돼 버리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져 버려. 자, 지금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있어.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의 기능이 없어진 게 저당권도 존재해 없어졌어.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그러면 지금 전세권 설정자는 돈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설정자는 돈을 저당권자에게 줘야 되는가 전세권자에게 줘야 되는가 이게 시험이 나와. 다시 한다. 지금 전세금이 얼마냐면 2억이야. 전세금이 얼마? 피담보 채권 1억이라고 봐.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원래는 집주인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주잖아. 근데 거기에 저당권이 있단 게 알아들었냐? 내일 이해해야지. 표정 짓지 말고. 강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야 연락해서 하는데 이래도 떨어지고 저래도 떨어지고 아니 합격을 해야 젠장 신랑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니야. 술 먹고 이제 당신도 한번 가보라고. 그럼 합격을 해야 씨알이 맥히지. 당신도 노니까 술 먹고 하지 말고 바둑만 두지 말고 그 사회복지사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은 다시 되돌아오잖아. 이런 거 중개사 취득으로 다시 당신도 한번 백선생 밑에 가서 공부 좀 해보라고. 잘하니까 강의 그 사람이 그렇게 잘했으면 당신이 왜 떨어졌어? 이렇게 씨알이 안 맥히니까 일단 합격을 해놔 그래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민법은 법률관계가 복잡하니까 이걸 법률관계를 잘 이해해놓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되지. 막 써놓고 못해 그거. 그러니까는 항상 그림을 앞으로 전세권 저당권 나오면 갑의 토지의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을이 지상권, 이제 공식이야 공식. 지상권, 그 위에 건물 지어서 건물의 병의 전세권, 그걸 목적으로 저당권, 그 다음에 또 있고 이 정도 딱 해놓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을 소유의 건물에 병이 전세권 갖고 있고 전세권을 담보로 잡히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이 없어진 게 그걸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없어지므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럼 경매 못하면 이제는 꽝 대신 닭으로 전세금에 대해서 권리 행사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결론은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줘야 돼. 돈을.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주면 전세권자가 저당권에 돈을 갚겠어? 갖고 도망가겠어? 당연히 마늘밭에 숨겨버린다고 이렇게.
다 5만짜리로 달라고 해서 마늘밭으로 숨겨. 다시 전세권 설정자는 지금 상황이 전세권 설정자가 남의 땅에 건물 지어서 병에게 전세권 설정해주고 병이 그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돈을 전세권자에게 준다, 저당권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마늘밭에 숨겨버림으로 저당권자는 돈을 못 받아 이제. 그래서 돈을 설정자가 전세권에 주기 전에 따른다. 압류. 그 돈을 주지 말아라 압류해. 그래서 거기에서 돈 무선 변제 받는 것에 따른다. 물상대위. 그래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행사해서 압류해서 그 전세금으로부터 1억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이해하셨나? 자, 이제 밑줄만 하나 서운하니까. 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봤더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밑줄 보세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밑줄 그었나? 그러면 세 번째 줄로 넘어와. 세 번째로 넘어와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밑줄. 지금 이 전세권이 기간의 만료로 없어져 버리면 전세권은 당연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한 저당권도 당연히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그게 거기까지 밑줄 그라고.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자, 됐지? 따라서 더 이상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경매할 수는 없어요. 끝났으니까. 그럼 경매 못하면 이제 밑줄 그으셔. 자, 저당권자는 밑줄 그으셔봐.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나오나? 그러면 저당권자가 저당권 실행 못하면 이제 꽝 대신 뭘 잡아야 돼? 저당권자는 전세권을 경매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못하면 울어야 돼. 물상대위 해야 돼. 거기다가 저당권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물상대위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자에게 돈이 있을 때 전세권 설정자가 돈을 주기 전에 주지 말아라고 압류하는 거예요. 주지 말아라 이렇게. 네가 갖고 있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압류해서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돈을 먼저 받아간다 그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밑줄 그시면 4번 봐 4번. 4번 봤더니 세 번째 줄에 물상대위권 행사 이렇게 밑줄 그셔버려. 물상대위권 행사 이렇게. 4번에 세 번째 줄을 봤더니 무슨 대위권 행사? 대위한다 그 말이야. 물건이 다른 가치로 변형되었을 때 변형된 가치에 대하여 권리 행사한다. 여기서 물상대위라고 그래. 여기까지 설득됐나?